조선 후기 남쪽 내륙과 바닷길이 만나는 요지, 상업이 번성하던 고을 청류현. 이곳에는 조선 팔도에서도 이름난 두 상단이 있었다. 하나는 수십 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성상단,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급부상한 신흥 세력 만복상단. 두 상단은 처음엔 서로를 존중하며 장사를 했다. 하지만 돈이 걸린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. 처음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. 대성상단이 오랫동안 거래하던 소금 유통권을 만복상단이 더 높은 값을 제시하며 가로챈 것이다. 그날 이후 두 상단의 싸움은 조용한 경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변해갔다. 그리고 그 전쟁의 불씨는 가장 약한 곳부터 태워버렸다. 바로 백성들이었다. 청류현 외곽 가난한 농부 덕수의 집. 그는 매년 소금을 사서 젓갈을 만들어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. 하지만 어느 날 소금값이 갑자기 2배로 뛰었다. 이게 무슨 일이오? 상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. 상단끼리 싸움이 붙어서 그렇다오. 덕수의 삶은 그날로 무너졌다. 소금을 살 수 없으니 젓갈을 만들 수 없고 결국 수입이 끊겼다.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. 며칠 뒤 청류현 장터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. 두 상단이 서로의 물건을 가짜라며 헐뜯기 시작한 것이다. 저쪽 비단은 물에 젖으면 색이 빠진다. 저쪽 약재는 가짜다.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. 결국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게 되었다.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터의 상인들과 백성들에게 돌아갔다. 또 다른 날 이번엔 더 큰 사건이 벌어진다. 만복상단이 대성상단의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몰래 길목을 막아버린 것이다. 그 여파로 곡식을 실은 수레들이 며칠째 도착하지 못했다. 청류현의 쌀값은 순식간에 폭등했다. 백성들은 줄을 서서 쌀을 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. 어느 집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새 이어졌고 어느 집에서는 노인이 굶주림에 쓰러졌다. 그 와중에도 두 상단은 멈추지 않았다. 대성상단은 관아에 뇌물을 바쳐 만복상단의 장터 입점을 막으려 했고 만복상단은 더 큰 돈으로 맞섰다. 그 결과 관아는 이상한 명을 내린다. 청류현 내 모든 장사는 허가를 받은 자만 가능하다. 문제는 그 허가증의 값이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. 결국 장터의 작은 상인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. 그 중에는 평생을 장터에서 떡을 팔던 순이도 있었다. 그녀는 마지막 날 텅 빈 장터에 서서 중얼거렸다.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.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다. 어느 날 밤 대성상단의 창고에서 큰 불이 난다.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그 불은 바람을 타고 주변 민가까지 집어삼켰다. 수십 채의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. 사람들은 속삭였다.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다. 소문은 곧 사실로 드러난다. 그 불은 만복상단이 경쟁 상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몰래 지른 방화였다. 하지만 그 책임은 결국 제대로 지우지 못했다.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. 그날 밤 집을 잃은 백성들은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. 그중 덕수는 허탈한 눈으로 불탄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다. 우리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. 시간이 흘러 결국 두 상단의 싸움은 중앙조정까지 올라가게 된다. 조정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진 뒤였다.
장터는 사라졌고 백성들은 떠났으며 고을은 활기를 잃었다.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.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.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. 그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속담이 아니었다. 그날 그 고을에서 누군가는 삶을 잃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으며 누군가는 희망을 잃었다.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더 큰 자들의 싸움 속에서 또 다른 청류연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.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에도 가슴에 남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